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차세대의 이들이 20대, 30대 돼서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데, 제가 막상 만나는 상담 장소에서 만나는 20대, 30대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들의 정체성이 혼란이 와서 그때 와서 찾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 한국 사회에는 자기가 누구인지 찾아보지 못하게 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대학 가서, 그러면 그건 뭐, 그럼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럼 뭐, 돈 많이 벌고, 그거 막연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로 자라게 됩니다. 만약에 2학년, 3학년쯤 됐을 때 자기가 부모님하고 다른 어떤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할 때 반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가 그런 아이였어? 그러면서 그 아이의 특별함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줬다면 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정체성이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런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그 20, 30대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정체성을 찾아준다는 것이 20, 30대의 건강한 한 시민으로서 아니면 건강한 지도자로서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도대체 우리 어른들로서 아니면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정체성의 확립을 영향을 미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코로나 시대였어요.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아이들이 굳이 관계를 하지 않아도 돼요. 친구들과 관계하지 않아도 되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두 가지 맥락의 아이들이 나와요. 드디어 친구들이 만나서 신난다 이러는 친구가 있고요. 한편에서 아이들은 그동안 내가 굳이 친구랑 관계하지 않아도 안전했었어요. 근데 교실에 들어가는데 내가 얘네들하고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막막해서 무섭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AI 시대인데, 이 AI 시대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아바타로 대신 살게 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도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체성이란 집단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건데, 집단 관계를 할 수 없다는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정체성의 혼란을 주는 아주 위험한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은 도대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헤어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제가 한 이야기 중에 두 가지 맥락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싶지 않은, 관계하고 싶지 않은, 교실에 들어가는 게 무섭다고 하는 아이들, 그리고 AI의 그런 기술에 숨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대인관계를 해보고 하고 살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한 맥락은 부모님이 이 아이들,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이 사회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고민하는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와 저의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진 혹시 아시나요? 이산가족 찾기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산가족이셨고요.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항상 쓸쓸함과 고독함과 외로움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는 북한의 특별한 신분이셨기 때문에 당신이 남한에 있다는 걸 알릴 수 없어서 이산가족의 명단을 올리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여의도회를 돌아다니면서 혹시 찾으시는 분 있는지 돌아다니시고요. 우리는 TV 보면서 맨날 울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 임진각에서 망향제를 드리러 저 6학년 때 데리고 갔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셨어요. 이 망향제를 드리러 갔을 때 눈앞에 보이는 저 북한 땅이 갈 수 없다는 그 절절한 아버지의 그 한스러움을 저는 눈으로 봤고 가슴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그 감정을 이입을 하고요. 그 감정이 내 감정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굳이 신경 안 쓰도록 조심조심하고 살았고요. 아버지를 돌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나의 욕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외롭고 힘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 가슴에 있는 이 외로움과 이 고독함은 제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가슴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아버지한테 돌려드리고 나를 보니까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외로움과 고독함 빼. 그리고 아버지의 감정은 아버지가 책임지게 하고 그냥 김경옥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감정과 부모님의 환경 때문에 그 부모님의 그 절절함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제가 어저께 상담한 내담자예요. 그 내담자는 자기가 6학년서부터 뭐 항공기에 대한 뭐 그런 관심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분이 지금 자녀랑 너무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공기 관심 많았던 어린 시절 꿈을 한번 이야기해 보게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 시절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얘기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도와드리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렸을 때 항공기에 관심 가지고 그 자기 뭐 과학관 찾아다니면서 너무 열정을 가지고 흥분했던 그 아이한테 야, 너 정말 그런 아이였구나. 너 그런 대단한 아이였구나. 너 그렇게 남들과 다르게 항공기에 관심 있는 아이였구나. 이런 이제 자기 자신의 내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지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세상이 달리 보인다 그래요? 좀 재밌는 얘기죠. 제가 우리 아버지의 감정을 돌려드리고 저를 봤을 때 제가 드디어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그분 또한 부모님의 어떤 요구와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왔는데 내 꿈을 한번 돌아보니 내가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랑 분리된 자식도 보이는 거예요. 나랑 분리된 내 자식을 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 여기 다음 세대 정체성이라는 그것이 우리 아이죠. 우리 아이가 자기의 정체성은 숨어 있고요. 거기에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의 감정, 부모님의 신념 이런 거, 또 사회적 맥락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성공해. 뭐 지역사회에서 너는 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이런 어떤 신념을 이 아이가 떠맡고 살았을 때 이 아이의 정체성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그것이 아니라 있잖아. 엄마 아빠의 감정은 엄마 아빠가 책임질게. 너는 너만 신경 써. 엄마 아빠는 충분히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너만 신경 쓰면 돼. 그리고 엄마 아빠 상황은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어. 그리고 엄마 아빠의 힘드는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관심 있는 것들은 엄마 아빠도 관심을 가질게. 네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은 나도 소중해.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 이 아이가 자기로서 부모를 보고 자기로서 사회를 보고 자기로서 국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그 외로움과 쓸쓸함에서 분리되어서 나 자신을 보고 내가 나로서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우리 아이에게 엄마의 감정 신경 쓰지 마.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 감정 돌봐줄게. 엄마 감정을 엄마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가 자기로서 살 수 있었던 거. 이것이 진짜 정체성이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제가 상담하면서 이 발견한 핵심적인 이것이요. 의외로 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거 안 찾아요. 이것만 찾아요. 내담자들에게. 이것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들이 처음에 긴가민가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과 다른 나는 누구인가, 부모님의 기대와 다른 누구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부모님의 인생은 부모님의 몫이니까 너는 너의 인생을, 너의 재능을 살려서 행복하게 살면 돼. 우리 멘토 지도자님들이 만나는 멘티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부모님의 감정은 그들이 충분히 책임질 수 있어. 네가 책임지지 마. 네 감정 너에게 충실하면 돼. AI에 숨어있던 아이에게 너를 생각해봐. 너 자신이 누군지 발견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자녀의 삶과 부모의 삶에 객관화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 이야기했고요. 나머지는 다른 기회가 되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개별성과 소속 선상 어딘가에 있습니다. 정체성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것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거라고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증명해줘야 돼요. 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야. 나의 가치를 증명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멘토 지도자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나 누구지? 할 때 내가 증명해줄게. 너 굉장히 성격이 활발한 아이야. 너는 주도적인 아이야. 너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아이야. 네 생각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에 모이는 분 초청할 분 있으면 다음 달에 초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국 안 하고 그냥 수고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많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